덕현입니다. 요즘 덕현이랑 대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금융정보 함께 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좋으시다고요? 예. 저도 새로운 정보를 공부하고 전달해드리니까 너무 좋고 힘들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은행에서 적금을 들고 계신 거겠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은행. 은행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은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어마어마한 은행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무엇인가? 지금 시작할게요! 옛날에 이 은행업은 17세기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 세공업자들은 이 무겁고 휴대가 불편한 금을 금화로 세공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금 세공업자는 직업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귀금속을 보관해야 됐기 때문에 금고와 같은 보안장치와 경호 인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금을 직접 가지고 있기보다는 보관료를 내고 금 세공업자한테 보관을 맡겼어요. 이게 더 싸고 안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 세공업자들한테 금을 맡기기 시작했고, 세공업자들은 금 소유자들한테 금을 맡겨두었다라는 보관 증서를 발행해 준 거죠. 이 증서를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내 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원래는 이 무언가를 거래할 때 우리는 돈을 내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듯이 이때 사람들은 금화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금화 대신에 금 세공업자한테 받은 그 보관 증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유는 정말 간단하죠. 일단은 가볍고 금을 보증하는 세공업자한테 이 증서만 보여주면 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지폐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동전밖에 없어. 우리한테 제일 큰 동전이 500원짜리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으로 10만 원을 들고 다니려면 이 500원짜리 동전이 200개가 필요하다. 동전 하나당 7.7g이니까 1.54kg. 만약에 100만 원이면 15.4kg. 와우. 항상 어디에서나 머리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한 금 세공업자가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금을 맡긴 사람들이 보관증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작 세공업자한테서 금을 찾아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는 보관증만으로도 거래가 잘 돌아가니까 금은 모두 금고에 넣어둘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 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서 세공업자는 금을 보관했을 때 그 보관료보다 높은 수익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금을 맡긴 사람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쟤는 금만 보관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 저렇게 부자가 됐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하러 가야죠. 야, 이 사람아, 내 금 어딨어? 이때 또 한 번 세금업자는 머리를 씁니다. 내가 요즘에 금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 요거 너도 좀 나눠줄게. 보관료도 안 받고. 좋지? 콜. 좋은데? 연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좀 진심을 담아서 할래. 보관료도 받지 않고 금을 빌려줘서 번 이익의 일부를 금을 맡긴 사람한테 수익으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금의 가치는 보관증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요. 이 금으로 돈을 번 세공업자를 혼내주러 간 사람들은 바로 동의를 합니다. 가만히 맡겨만 둬도 내 금의 가치에 플러스 추가 이익이 더 생기는 거니까요. 금 세공업자는 이렇게 금을 더 많이 보관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한테 빌려주게 되고, 이자로 수익을 벌고 또 그 수익을 보관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빌려주게 되고, 수익을 벌고 돌려주고 빌려주고 수익을 벌고 돌려주고, 바로 지금과 비슷한 개념의 은행업을 하게 됩니다. 엄청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내 자본 없이 수익만 계속 만들어냈으니까요. 여기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죠. 금을 더 많이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보자. 이거 실제로 금 없이도 그냥 보관증만 발급해서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금 세공업자는 이제 있지도 않은 금에 대한 보관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욕심이 과하면 망하는 법. 금을 맡긴 사람들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있는 보관증을 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보관증을 믿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내 금을 돌려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이에요. 국내에도 이런 뱅크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2011년 2월에 국내에서 가장 큰 상호저축은행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고 다음해 8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심각한 경영 문제가 있었어요. 임원들이 120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4조 5천억 원의 대출을 진행을 했고, 임원과 임원들의 친인척이 120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급여로 받으면서 그 돈을 흥청망청 써댔죠. 건설사
은행사의 부실 대출과 장부 조작 등 분식 회계를 하면서 문제가 커졌고요. 금융당국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자 예금주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서 뱅크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지만 저축은행의 특정 예금 상품은 후순위 채권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저축에 대한 이율이 높은 대신에 말 그대로 모든 채권자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던 거죠. 또 문제는 가입할 때 이런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불과 10년 정도 된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요. 물론 무분별한 뱅크런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출지연. 나는 돈을 뽑고 싶은데 못 뽑게 하는 거. 그거 맞아요. 이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금 계좌에서 동시에 모든 돈을 인출할 때 뱅크런이 생기고 또 실제로 은행의 파산으로도 이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만 두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뱅크런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 은행은 다른 은행에게 돈을 빌려보고 안 되면 중앙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은행에게 이 중앙은행에서는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금자 보험. 이건 다들 아시죠? 5천만 원까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요. 5천만 원까지는 안심하셔도 돼요.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5천만 원씩 나누어서 보관해두면 좋겠죠? 5천만 원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은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정말 거대한 은행도 무서워한다는 뱅크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더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촥 정리된 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5천만 원씩 예금 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